그 NC 공작 기계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기초적인 얘기, 2D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 잠깐 좀 설명해 주도록 할게. 이거는 어쨌거나 자네들이 자습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참고 서적을 찾아서 해줘야 돼. 나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강의 자료도 올려놓지 않을 거야. 그래서 똑바로 잘 들어. 귀 쫑긋하고. CNC라고 하는 게 컴퓨터 뉴메리컬 컨트롤의 약자인데 컴퓨터 수치 제어다 이런 뜻이야. 컴퓨터 수치 제어 장치를 이 세상에서 제일 잘 만드는 회사가 일본의 파나기라는 회사야. 먼저 소개했었지. 그래서 CNC 장치는 일단 컴퓨터하고 똑같이 중앙 연산 장치가 있어. 그리고 사람하고 인터페이스하는 맨머신 인터페이스 모듈이 있고, 그 다음에 결국에 공작 기계를 제어하는, 로봇을 제어하는 그 운동 제어 모듈이 있고, 그 다음에 결국에 컴퓨터와 사이버 매니팩처링하기 위해서 통신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통신을 제어하는 모듈 해서 CNC의 구조는 크게 이렇게 돼 있어. 운동 제어 모듈이라고 하는 건 바꿔 얘기하면 직각좌표계에서 얘기하면 X, Y, Z축의 속도하고 위치를 제어하는 거야. 이거는 나중에 자네들이 4학년 때 자동 제어를 들으면 다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 지금 상태에서는 프로그램 하면 제어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기계가 움직인다. X, Y, Z 방향으로 로봇가 움직인다. 그러니까 로봇과 이런 공작기계, 산업기계 모든 장치를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도록 프로그램하고 그런 것을 공부하려면 자동 제어를 들으면 돼. 자, 그래서 이제 XYZ 3축의 모터를 움직이면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여기 지금 보면 공작물이 이렇게 있거든. 구멍을 뚫고 싶어. 여기 지금 구멍 3개 있지? 공구, 구멍을 뚫는 공구가 드릴이라고 했잖아. 드릴을 가지고 와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1차원적으로 운동을 하면 구멍이 뚫어지겠지. 공구를 일일이 갖고 와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회전시키면서 구멍을 뚫을 수 있지. 이게 1차원 가공이라 그래. 이때는 이 평면상으로 구멍을 뚫을 위치로 공구를 이동해 가서 내가 구멍을 뚫을 방향으로 쭉 등속 운동을 하면서 회전을 시키면 구멍이 뚫어지겠지. 제일 쉬운 그 축제어지. 1축이니까. 자, 이번에는 이렇게 어떤 컨투어를 가진 공작물이 있어. 그것을 팔로잉 하면서 가공하는 걸 컨투어 머시닝이라 그래. 커브르지. 커브를 컨투어링 한다. 이때는 이게 X, 이게 Y 평면이라면 평면상의 XY 평면상의 커브를 따라가니까 XY 두 개의 축을 동시에 제어해 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거 2축 동시 제어를 통해서 가공하면 컨투어 머시닝이 되지. 그런 컨투어 머시닝을 예를 들어서 이게 평면이 XY 평면이고 이 수직 방향을 Z축이라고 해서 컨투어 머시닝을 모으면 이렇게 할 수 있지. 컨투어 머시닝하고 조금 내려서 컨투어 머시닝하고 조금 내려서 컨투어 머시닝하면 이런 엑시시메트릭한 아니면 엑시시메트릭이 아니더라도 어떤 위에서 봤을 때 어떤 컨투어들을 갖는 이런 연속적인 어떤 물체를 가공해낼 수 있지. 이때는 Z방향으로 내려가서 컨투어링하고 또 Z방향으로 내려가서 컨투어링하고 Z방향으로 내려가서 컨투어링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2와 2분의 1차원 가공이라고 그래. 이때는 XY 평면 가공은 simultaneous control을 하는 거고 G축은 어떻게 돼? 동시에 안 해도 되지, 그지? 그래서 이거 2와 2분의 1차원. 만약에 내가 이거를 X, Y, Z 동시에 움직이면서 한다. 그럼 동시 3축 가공이 되겠지? 지금까지 한 이 가공들은 공구가 수직하게 서 있지. 이 수직하게 서 있는 방향에 틸팅을 줘.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틸팅이 되면서
위에서 봤을 때 숨은 부분이 있는 거, 그것까지도 가공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 동시사축이 필요하지. 틸팅 모션을 이런 방향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런 방향으로 줘. 앞뒤로도 주고 좌우로도 줘.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경도 방향, 위도 방향으로 틸팅을 줘. 그러면서 X, Y, Z. 그럼 5축 가공이지. 대부분의 기계 가공 5축 가공만 하면 복잡한 금형도 다 가공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모터 제어하는 것을 맨머신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프로그램 된 대로 제작할 수 있게 하는 기계가 공작기계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런 공작기계를 프로그램하는 거를 NC 프로그램이라 그래. 그래서 NC 프로그램 할 때는 먼저 숙제에서도 보여줬듯이 O코드, 뭐 N코드, G코드, F코드, S코드, T코드, M코드 이렇게 이 프로그램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종의 하이레벨 랭귀지, 여러분들이 쓰는 C 랭귀지, 무슨 뭐 파스칼 언어, 그 다음에 포트란 언어, 이렇게 하이레벨 랭귀지처럼 우리가 코드화 해놨어. 그래서 이제 5코드 뒤에 4자리 수를 쓸 수 있거든. 그러면 이 5코드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 번호를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서로 다른 프로그램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5코드를 채용하고, 그 다음에 N이라고 하는 코드는 어드레스 N과 4자리 수로 표시를 해서 프로그램의 시퀀스를 표현하는 거야. 이 시퀀스를 꼭 1, 2, 3, 4로 이렇게 증대 안 해도 돼. 중간중간에 서브 프로그램들도 끼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N의 시퀀스는 뭐 10단위씩, 100단위씩 이렇게 증가해도 무방해. 그 다음에 이제 G코드는 뭐냐면 동작지령을 수행하는 코드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코드들을 어드레스하고 부르는데, 통칭해서 어드레스 중에 G코드는 뭐 하는 거냐면 동작, 무브먼트, 공작기계의 X방향, Y방향, Z방향의 무브먼트를 제어하는 그런 어드레스야. 그래서 G00 그러면 내가 빨리빨리 움직이겠다, 급속이송하겠다, 래피드 무브먼트를 컨트롤하는 코드고, G01은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하겠다, 직선 보관하겠다는 거야. XY 평면상에서 XYZ 공간상에서 직선으로 움직일 때는 G01 코드를 쓰고, 내가 원호를 따라서 움직이겠다, 서큘러 컨투어를 따라서 움직이겠다, 그런데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겠다, 그러면 G02 코드를 써. 반시계로 할 때는 G03 코드를 써. 그래서 이런 코드들이 많이 있어. 그래서 그런 거를 참고서적을 통해서 익히고, 얘네들을 어떻게 써서 컨투어를 머신닝 하는지 그런 방법을 익히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G코드를 가지고 움직일 때 얼마만한 속도로 움직일 거냐. 그때 속도를 지정하는 데 쓰는 게 F코드야. 그래서 F1500, 뭐 F100 이렇게 써.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1500이라고 쓰면 뭐 1500 미크론 퍼 미니트, 100이라고 쓰면 100 밀리미터 퍼 미니트. 그래서 그때 이제 기계마다 그 디멘션의 차이가 있어. 그래서 그런 거를 자네들이 참고서적을 통해서 확인하면 돼. S코드는 뭐냐? 스핀들 또는 공구 축을, 즉 스핀들을 회전할 때 쓰는 거야. 그래서 S1000 그러면 1000rpm으로 돌리겠다. 1500 그러면 1500rpm으로 회전하겠다. 이런 뜻이야. T코드라는 게, T코드는 뭐냐면 공작기계가 굉장히 비싼 기계야. 보통 억 단위가 넘어가고 비싼 거는 10억, 20억 뭐 이렇게 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비되는 그런 기계이기 때문에, 그런 기계에서 공구 하나만 사용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거든. 그래서 공구를 여러 개를 사용하도록 터릿을 만들거나, 뭐 스핀들을 2개를 쓰거나, 뭐 툴 매거진을 뭐 16개, 32개, 뭐 32개, 128개 막 이렇게 써. 그래서 그 각각의 공구마다 또 번호를 지정을 하고, 또 공구의 번호를 지정해서 일본 공구라고 했을 때 일본 공구에도
예를 들면 또 마멸량이 있기 때문에 마멸량을 캘러브레이션 해서 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해 놓고 막 이러거든. 그래서 예를 들면 보통 이 T코드에도 4자리를 쓰는데 앞에 2자리는 공구번호, 뒤에 2자리는 마멸량이나 공구가 세팅했을 때 그 에러량, 그런 걸 이제 오프셋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오프셋량 이런 걸 저장하는 데 써. 그 다음에 이제 M코드라는 게 뭐냐면 공작기계라고 하는 것은 모터만 달라있는 게 아니라 모터만 가지고 XYZ 컨트롤 한다고 공작기계가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공작기계 쏘는 유압장치도 있어. 공구를 끼고 빼고 할 때 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공작기계에다가 윤활유를 공급해 줘야 되거든. 자동적으로 예를 들면 그 다음에 공작기계에다가 이 열이 발생하는 거 열을 흡수하게 되는 냉각장치도 또 순환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이 운동을 하다가 어떤 이 운동에 오류가 생기면 그런 운동의 오류를 자동으로 집어내서 이머전시에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 등이 필요해. 그래서 공작기계 속에는 여러 가지 운동을 감지하는 센서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뭐 공압장치, 유압장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머전시 유닛들을 동작하는 데 필요한 그런 액추에이터들이 또 들어가. 그래서 모터 말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터 장치, 모터 컨트롤러와 별개로 또 컨트롤하기 위해서 PLC라고 하는 걸 써.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 PMC라고도 불러. 프로그래머블 모션 컨트롤러. 이런 것들이 공작기계에 또 들어가거든. 그래서 공작기계 속에는 수많은 센서, 뭐 리미트 스위치, 뭐 프레셔 센서,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이 충돌 방지를 하기 위해서 뭐 컬리전 센서 뭐 이런 것들 막 들어가. 그 다음에 필요하면은 전등도 켜야 돼. 라이트도 켜야 되고 또 필요하면 그 유압 장치도 켜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데 쓰는, 즉 PLC를 컨트롤하는 데 쓰는 그런 코드가 필요해. 그게 이제 M 코드야. 그래서 뭐 M 코드를 통해서 뭐 모터를 갖다가 클로크와이즈로 돌리고 카운터 클로크와이즈로 돌리고 그 다음에 윤활유를 커팅 오일을 온하고 커팅 오일을 뭐 오프하고 그 다음에 이 기계가 움직이는 걸 정지하고 뭐 원점 복귀식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수많은 것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의 동작을 지령하는 그런 M 코드들이 있어. 그런데 이 M 코드는 컨트롤러를 만드는 사람하고 또 공작기계를 만드는 머신툴 빌더하고 사이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그게 국제적인 규약이 없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공작기계에 있는 그 매뉴얼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해야 되고 통상적으로 선반과 밀링의 M 코드가 조금씩 틀려. 그래서 이런 코드들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해. 지금 내가 설명한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참고서적을 읽으면서 숙제로 나간 설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NC 선반을 간단하게 프로그램 하는 거를 한번 해볼게. 자네들한테 숙제가 나온 건 NC 밀링이지. 그래서 NC 선반은 그 터닝 센터라고 하는 것은 엑시시메트릭한 머신이기 때문에 2D 프로그래밍이야. 그래서 선반 프로그램 하는 걸 해볼게. 이게 이제 스핀들이야. 엑시시메트리니까 여기 중심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반은 생략해서 이것만 보자. 그래서 보통 공작기계에서는 스핀들 축을 Z축이라고 명명을 해. 그래서 이제 오른손 좌표계를 써. 이게 Z축이야.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게 X축이겠지? 그래서 이제 X축과 Z축 해서 이 축으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하면 돼. 내가 깎으려고 하는 프로파일이 요렇게 됐다고 쳐. 그러니까 공작물이 요렇게 돼 있다고 치자.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사실 깎는다고 그러면 원래는 공작물이 이렇게 돼 있는 거를 깎아내서 이제 이렇게 프로파일링을 하겠지. 근데 마지막 프로파일링 이렇게 하는 걸 한번 구현해 보잔 말이야. 그래서 원래 공구가 여기 있었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프로파일링 하려면 우선 공작물을 회전시키기 위해서 스핀들을 회전시켜야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 있던 공구를 일일이 움직여서 이렇게 프로파일링 하면 이렇게 깎아나갈 수 있겠지. 그래서 그 동작을 한번 해보잔 말이야. 어떻게 프로그램 할까? 그래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우선 먼저 해야 되게 1번을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을 해야 되고, 3번을 해야 되고, 4번을 해야 돼. 자, 우선 1번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공작기계라고 하는 건 사람이 아니고 기계이기 때문에 기계한테 어떤 일을 정교하게 시키기 위해서는 공구가 있는 위치를 기계한테 알려줘야 되겠지, 우선은. 어떻게 알려주느냐. 여기가 만약에 원점이라고 그래. 이 원점은 내가 여길 잡을 수도 있고, 여길 잡을 수도 있고, 여길 잡을 수도 있고, 마음대로 잡을 수 있어. 근데 가장 편한 것은 여길 잡는 게 편하지. 여길 원점으로 잡았을 때 기계한테 요점에 대해서 공구의 위치를 알려줘야 돼. 그래서 그게 지금 1번의 작업이야. 요점에 대해서 요 위치를 알려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볼래? 기계는 아무것도 몰라. 근데 요점에 대해서 요점의 위치를 알려줘야 돼. 어떻게 알려주면 좋을까? 일반적으로 NC 선반에는 터릿이라는 게 있고, 그 터릿에는 공구가 작게는 2개, 뭐 4개, 6개, 8개, 뭐 12개, 뭐 24개 이 정도 이제 걸릴 수 있는데, 각각의 공구의 위치를 예를 들어서 일정하게 설정을 해줘야 결국에 프로그램에 따라서 가공을 했을 때 정밀도에 오차가 없게 되는데, 결국에 정밀도를 크게 좌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선 공작물의 원점을 설정하고 공작물 원점에 대한 공구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 만약에 터릿에 공구가 6개가 장착된다고 하자고. 그러면 제조 현장에서는 우선 6개 공구의 위치를 공작물 원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정을 해줘야 돼. 이건 그냥 말로 설정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공작물의 원점을 지정해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10개 공구의 위치를 정확하게 얼라인먼트가 돼야 된다고. 자, 그래서 우선은 그 공작물 원점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그걸 생각해 보자. 일단 공작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원점으로 인식하게 하는 방법은 현장에서 이런 방법을 써. 공구를 가지고 요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공작물의 상대적인 위치를 0으로 만드는 방법밖에 없거든. 그럼 공작물 원점에 대한 공구 위치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절삭이 일어나지 않으면서도 절삭이 일어나는 것처럼 해서 여기를 맞춰야 되니까, 이와 같은 공작물이 있었다면 이 공작물을 회전시키면서 스핀들을 회전시키면서 공구를 상대 운동을 해서, 예를 들면 여기 요점을 살짝 깎아내면 되거든. 만약에 깎아내서는 안 되는 공작물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공구가 요점하고 상대 운동이 일어나는 그 점을 찾으면 되지, 깎지 않으면서도. 결국에는 컨택하는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공구를 가지고 얘를 회전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이송해서
이렇게 X축 값이 0이 되도록 쭉 내려오면 살짝 절삭을 하면서 요점을 찾을 수 있어. 공작기계가 Z축을 중심으로 해서 정확하게 회전 운동을 한다면, 정밀 스핀들이라고 하면, 공구도 잘 장착이 되어 있다면 공구가 절삭을 하면서 요점을 찾을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요점을 찾으면, 절삭이 이제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여기서 절삭이 되어 오다가 완벽하게 이제 한 점에서 만나거든. 그러면 그 점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되냐면, Z축 방향으로 100mm만큼 빼. 이렇게 빼는 동작은 공작기계 속에 엔코더라고 하는 장치가 있어서 그 장치를 이용을 해서 로봇을 움직이듯이 Z축으로 움직여. 100mm. 그러고 나는데 직경 방식으로 반경 방향으로 100mm X만큼 이렇게 옮겨. 그러면 엔코더로 100mm Z방향, X방향으로 100mm 이게 움직인 게 컴퓨터에 기록이 되거든. 그러면 내가 움직인 게 100mm고 직경 방향으로, 즉 반경 방향으로 100mm 움직였으니까 직경 방식으로 200mm 움직인 거지. 그게 컴퓨터에 기록이 되면 그때의 위치를 공작물 좌표의 원점에 대한 현재 공구의 위치로 설정하면 되거든. 그때 명령이 G50이야. 그래서 NC 선반에서 G50이라는 명령을 쓰면 공작물 좌표의 원점에 대해서 X방향, Z방향의 현재 공구의 위치, 즉 표준 공구의 위치를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 여기서 이 X방향으로는 파이 200이라고 하는 실제 반경 방향으로 100mm 뺀 거잖아. 근데 NC 선반에서는 항상 직경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해. 왜 그러냐면 Z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면서 반경이 100일 때 실제 깎이는 공작물의 다이아미터는 200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지금 200에다가 10의 3승을 곱한 거거든. 왜 이렇게 했냐면 여기에 소수점이 없기 때문에 요때 요 위치 지정은 마이크로미터로 지정한 거거든. 그러니까 10의 3승이 곱해진 거야. 밀리미터에. 그 다음에 Z방향 아까 100mm 뺐잖아. 이렇게. 그리고 여기 맨 끝에 있는 이 세미콜론은 요 프로그램은 여기서 블럭을 끝낸다. 이런 뜻이야. 자, 그래서 이제 요 좌표의 원점에 대한 표준 공구의 위치가 이제 인식이 됐어.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다 잘 설정된 거지. 이제 이 공작기계는 자기의 공구의 위치를 이제 인식한 거지. 어디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공구, 세 번째 공구, 네 번째 공구, 다섯 번째 공구들도 어떻게 하면 돼? 이런 방식으로 다 설정해서 각각 공구대의 위치에 내가 어셈블리 할 수 있지. 그래서 실제 공장에 가면 이렇게 공구들만 정확하게 인스톨해서 공작물 좌표의 원점에 얼라이먼트를 하는 테크니션이 있어. 그리고 그때 마이크로미터 오더까지 정확하게 얼라이먼트가 되도록 하려면 우리 측정 시간에 배웠듯이, 전 시간에 배웠듯이 여러 가지 측정 공구들을 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요 공구 끝에는 이 인서트가 달려 있잖아. 툴이 달려 있단 말이야. 그 툴이 마멸이 됐으면 그 마멸령까지 정확하게 이 공구 위치를 설정하는데 반영해야 되겠지. 그래서 그렇게 반영하기 위해서 공구에 번호를 붙여 T0100. 그러면 첫 번째 공구에 00번째 데이터 메모리에 마멸량을 기입하고, 그 다음에 T0101 그러면 뭐 예를 들면 한 번 작업 후에 두 번째 작업할 때는 01번째 데이터를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마멸량을 기록해 두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10번째 공구가 프레시하다 그러면 어떻게? T1000 이렇게 돼 있겠지. 만약에 한 번 더 작업을 했다면, 그래서 마멸량이 10미크론이 있었다면 어떡하지? T1001, 그리고 01 데이터베이스 속에 10미크론이 기억돼 있겠지.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면 작업을 하면서 오차들이 누적이 되지. 그렇게 누적된 오차, 또 그 다음에 공작물 좌표계 원점에 대해서 이 공구의 위치를 잘못 설치했다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지? 개통오차로 나타나겠지, 그지? 제조 현상에서도 측정에서 우리가 배웠던 원리가 그대로 이제 성립을 하니까. 그래서 아무리 설계를 잘해도 제조 현장에서 이런 정밀도들이 막 누적이 되거든, 오차들이. 공작물 좌표계 원점을 설정하는데 오차가 있지. 그 다음에 각각의 공구들을 공작물 좌표계 원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G50이라는 명령을 써서 다 이게 어사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해서 집어넣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전부 오차량이 된다. 그런 오차는 개통오차를 유발한다. 그러니까 그런 개통오차를 정확하게 규명을 해서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 거를 잘하는 공장, 그런 걸 잘하는 업체는 인류업체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공구의 위치가 공작물 원점에 대해서 인식이 됐어. 이 명령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줄은 보니까 뭐냐면, 이걸 깎으려면 우선 스핀들을 돌려야 되잖아. 상대운동 해야 되니까. 공구는 이송운동을 하고. 그래서 S500이라는 건 뭐냐, 500rpm으로 돌리겠다. 어떻게 돌려? M03. 정회전 시키겠다. 시계 방향으로. 그 다음에 이때 이 공구는 T0306, 세 번째 공구구나, 이게. 그 다음에 그때 마멸량이 있었는데, 마멸량은 6번째 DB에 기록된 걸로 해서 마멸량을 보정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뜻이야.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 거야? 여기까지 돌면 원점 설정됐고, 공구 위치가 됐고, 500rpm으로 얘는 돌고 있어. 시계 방향으로. 그 다음에 공구의 마멸량까지 다 이제 보정이 됐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G00. 이게 위치 결정을 래피드하게 하겠다는 얘기는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르게 오겠다는 얘기거든. G00. 어떻게? X는 40mm, Z는 5mm까지 오겠다는 얘기야. 여기가 원점이었잖아. Z방향 5mm니까 여기가 되겠지. 5mm 나가서 여기 어둠에가 되겠지. 근데 X가 40이니까 여기서부터 직경 방향으로 40이니까 여기서 20mm 반경 방향 위치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르게 오겠다는 얘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천천히 오면 어떻게 돼? 그만큼 에어 커팅 시간이 많이 걸리지. 에어 커팅을 빨리 줄여야 공기 중에서 괜히 느리게 올 필요 없지만 빨리 오는 게 좋잖아. 그래서 빨리 와야지. 그래서 래피드. 왔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지? 여기서부터 좀 서서히 깎아 들어가야 되겠지. 왜 그러냐면 공구하고 공작물이 빨리 접촉을 하게 되면 충돌의 개념이 돼버리잖아. 충돌하면 어떻게 돼? 사고 나잖아. 그러니까 충돌이 안 되게 서서히 절삭 속도에 맞도록 움직이면서 절삭이 되도록 해야 되겠지.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깎는 걸 생각해 보자. 일단은 요거의 다이아메터가 40파이고 40파이 다이아메터에 맞춰서 왔으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해? Z축 방향으로만 여기서부터 이렇게 마이너스 방향, 이게 플러스 Z축이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이면 되잖아. 근데 이제 여기가 그 Z축으로 해서 여기가 플러스 5였고 여기는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0으로 하면 되겠네. 그지? 그 대신 천천히 움직인다. 절삭 속도로 움직인다. 절삭 속도로 움직이는 명령이 G01이야. 그래서 Z방향 어떻게? 마이너스 10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라고? 이송 속도는 F50으로 움직여라. 이 뜻은 뭐냐면 50 미크론 per revolution. 스핀들이 한 회전 할 때마다 공구는 50 미크론씩 움직여라. 이런 뜻이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면 아까 요거에 대해서 요거 원점 설정했지. 두 번째 문장에서 이제 회전을 시키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면에서 급속 이송했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천천히 F50으로 즉 원 레볼루션당 50 미크론씩 움직이면서 깎아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명령에서 보듯이 NC 공작기는 굉장히 정밀한 거야. 그러니까 한 회전당 미크론 레벨로 움직일 수 있고 그런 그 속도를 정확하게 트래킹하면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아주 정밀한 로봇가 공작기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길 쭉 팔로우업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와서 좀 더 깎겠다 그러면 또 이렇게 해서 깎아 나가면 되지. 만약에 애초에 공작물이 이렇게 있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깎고 이렇게 깎고 이렇게 깎고 이렇게 깎아 나가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와 같이 왜 이렇게 깎지? 처음부터 여기가 공작물이 이렇게 있을 때 한 번에 깎을 수는 없지. 절삭력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걸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툴 패스 플래닝을 하면서 이렇게 깎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을 2차원 NC 매뉴얼 파 프로그램이라 그래. 그래서 쭉 해갖고 이제 프로그램이 다 끝났으면 이렇게 명령을 하고 끝내면 돼. 그럼 이제 이번에는 말이야, 자네들 숙제 그 설계 프로젝트 4번 금융가공 하면서 내가 좀 쉽게 하려고 2차원 NC 프로그래밍 그 프로그램을 자네들한테 줬잖아. 그 프로그램이 무슨 뜻인가 해석하고 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는 도형을 2D 또는 3D로 한번 손으로 그려봐라. 이렇게 이제 숙제를 설계 프로젝트를 냈잖아. 자, 이건 이제 2차원 NC 프로그램이야. 사실 3차원을 해야 되는데 3차원은 손으로 프로그래밍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 그래서 2차원으로 지금. 여기 보면 번호가 있지. 1, 2, 3, 4. 한 번호 따라가 볼까? 1번, 2번은 같이 있네. 아마 이게 여기가 지금 X방향, 여기가 Y방향이니까 Z방향이라고 하면 이 면보다 수직하게 윗방향이 어디에 있겠지? 아마 1번은 수직 방향이 어디에 있는 거야. 그래갖고 2번 밑으로 이제 쭉 하강해서 이제 이 표면이 이제 2번이라고 치자고.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공구가 움직이지. 동그란 게 공구랑 밀린 공구, 엔드밀이라고 부르지.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5번 동그랗게 따라갔네, 그지? 4분의 1번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6번, 그 다음에 여기서 밑으로 7번, 그 다음에 8번, 9번, 10번, 11번, 그지? 그 다음에 12번, 그 다음에 동그랗게 따라간 13번, 직선으로 내려와는 14번, 15번, 16번, 그러고 난 다음에 17번, 그지? 17번. 17번은 다시 위로 올라왔다는 얘기야, 그지? 이 표면에 대해서. 자, 이렇게 만약에 따라갔다고 쳐. 공구를 회전시키면서 이렇게 따라갔다고 쳐. 이러고. 그럼 뭐가 만들어지지? 공구가 이걸 따라가면서 요 경로를 따라가는 게 만들어지지. 그치? 요 경로를 따라간 게. 자, 그래서 자네들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스핀들이 회전하는 건 빼버렸어. 그냥 이 컨투어만, XY 평면에서 그냥 컨투어만 따라가는 것만 해보자고. S1500 이렇게 하면 이제 스핀들 1500rpm으로 돌아가는 거는 뭐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거 빼버렸어. 그냥 편하게 하려고. 하나라도. 자, 지금 여기 보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 1, 2, 3, 4에서 이렇게 17번까지 따라가게 하려면 우선 뭘 해야 되지? 요 컨투어를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1번 위치를 인식을 시켜야 되지. 그 현재 공구의 위치를 공작기기에 인식을 시켜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위치에 대해서 1, 2, 3, 4에서 쭉 컨투어들의 위치를 지정하고 그 위치를 이동해 가는데 직선 보관이면 직선 보관 명령을 쓰면 되는 거고 원호 보관이면 원호 보관 명령을 쓰면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봐. 여기 1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현재 이 공구의 위치를 인식시켜야 돼. 그래서 이번에는 NC 밀링에서는 G92 명령을 썼어. 아까 G50하고 좀 다르지. G92는 뭐냐? 현재 공구가 있는 위를 공작물 좌표계의 원점으로 인식시키는 거야. 아까 G50하고 다르지. G50은 공작물 좌표계의 원점에 대해서 현재 공구의 위치를 어사인하는 거였고, 지금 여기서 쓴 G92는 뭐냐면 현재 공구의 위치를 공작물 좌표계의 원점으로 지정하. 그러니까 여기 1번이 공작물 좌표계의 원점이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G92 X, Y, Z 전부 0이구나. 여기 대신 소수점을 찍었지. 이 소수점을 찍은 이유는 뭐 여기 지금 소수점 빠졌는데 소수점을 찍으면 전부 밀리미터 단위로 입력하겠다 이런 얘기야. 자, 여기 요 위치가 X, Y, Z로 좌표계를 꾸몄을 때 현재 공구의 위치가 000이구나. 그러면 1에서 2로 밑으로 내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Z방향으로 내가 25mm 내려가겠다 그러면 Z-25.0 이러면 되겠네. 그지? XY는 안 움직이니까 디폴트로 놔두면 되겠지? 그러면서 Z방향으로 내려가니까 어때? G01 명령을 쓰면 되겠네? 그 다음에 현재 위치를 000에서 Z방향으로 직선 보관하면서 내려간다. 얼마만큼? 마이너스 25mm만큼.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25mm만큼 내려가는 거 명령만 주면 되니까 증분 좌표계로 프로그램하면 되겠지, 그지? 앱솔루트 코어디네이트로 프로그램할 필요가 없잖아. 현재 위치에서 그 다음 위치, 또 그 다음 위치에서 그 다음 위치, 전부 이게 증분하는 방식으로 G91이 증분 프로그래밍이야.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밑으로 내려간다. 얼마만큼? 25mm만큼 Z방향으로. XY 값은 디폴트로 주고, 그러니까 XY는 쓸 필요 없지. 직선 보관 G01. 얼마만한 속도로 내려갈 거냐? 공구 움직이는 속도 F 150mm/min으로 내려가자. 그래서 150 준 거야. 그러고선 프로그램이 끝나. 그러면 1번에서 2번으로 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2번에서부터 3번 갈 때 어떻게 해야 되지? 공구가 여기까지 가면 이만큼 파먹게 되지. 그러니까 반경을 컴펜세이션 해서 요 위치까지 가야 되지. 그래서 공구 반경을 그러면 어디에다 어사인하면 되지? D10이라고 그랬어. 공구 다이아메타를 10만큼, 10번지만큼, 10번지라고 하는데에다가 공구 다이아메타 20mm면 20을 쓰면 되는 거고, 만약에 15mm면 10번지에다 15를 써놓으면 돼. 자, 그렇게 해놓고 실제 명령은 공구 중심에서 이 공구 중심을 이 도면 사이즈에 맞게 40, 40 그냥 줘. 그 대신 공구 요 반경만큼만 빠지게 하면 되니까 직선 보관을 하면서 빠지게 하는 명령이 이거야. G46 어떻게? 공구 반경만큼 감산을 하자. 그 대신 도면의 위치대로 옮아가자. X방향으로 40, Y방향으로 플러스 40. 그러니까 X 40, Y 40. 공구 다이아메터 컴펜세이션 하는데 얼만큼? 10이라는 번지수에 기록되어 있는 공구 다이아메터가 20이었다면 10mm만큼 또는 30이었다면 15mm만큼 감산해서 가라. 그러면 여기로 안 가고 여기로 가겠지, 그지? 그게 이거야. 그 대신 이제 이동할 때 어떻게 하라고? 이번엔 좀 빨리 가자. 그래서 300mm/min으로 갔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 요거를 쫙 따라가려면 여기까지 가면 되겠네? 그지? 여기까지 가. 그러면 이제 현재는 이 감산해서 여기에 있는데 여기를 가는데 70을 가면 안 되지. 70을 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못 가잖아. 더 가야 되지. 그러니까 G45, Y70. 인선 반경 가산이야. 아까 뺀 것만큼 더 하란 얘기거든.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겠지. 왜냐면 여기까지 가갖고 거기서 돌리면 이게 이상하게 되잖아. 그지?
그래서 밀링 작업에서 매뉴얼 파 프로그램 하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요 점으로 가려면 여기로 가야 되고 이렇게 직선 복원해서 요거까지 깎으려면 요까지 가야 돼. 공구 중심이. 그 다음에 이 컨투어를 깎으려면 공구 중심이 여기서부터 공구 반경을 생각해서 요까지 가야 돼. 그지? 그 다음에 이 컨투어를 깎으려면 공구가 어떻게 돼? 여기까지 가야 돼. 그런 다음에 내려오면 요게 깎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점들을 뭐라 그래? 이런 걸 크리티컬 포인트라 그런다. 그래서 매뉴얼 파 프로그램 할 때는 우선 먼저 이런 크리티컬 포인트들을 먼저 찾아야 돼. 그래서 내가 제작하려고 하는 형상에 맞도록 크리티컬 포인트들을 찾고 툴 패스 플래닝을 하면서 내가 프로그램을 짜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요거 한번 볼까?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요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는 공구 반경만큼 어떻게 돼? 가산해야 되지. 30파이로 돌리면 안 되지. 여기서 가산한 것만큼 이 컨투어를 공구를 돌려야 요게 깎아지잖아.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보자. G45 원래 컨투어는 30인데 공구 반경만큼 가산하니까 가산 명령을 쓰지. 그 다음에 원호 보관이니까 G01 쓰면 안 되지. 그러니까 G02 원호 보관. 시계 방향으로 따라서 하는 게 G02야. 이렇게 반시계 방향을 하면 G03이야. 이렇게 13번에서 보듯이. 그래서 G02를 따라서 원호 보관하자. 그러면서 어떻게 여기서 지금 X가 30 가고 Y가 30을 가지. 그지? 그러면서 이쪽으로 인사이드로 가거든. 그래서 이렇게. 또는 요거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면 아예 그냥 반경으로 주자. 요렇게. 요렇게 해도 돼.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렇게 이제 프로그램이 되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 여기서부터 요까지 왔다가 이렇게 깎으면 이거 인터피어런스가 되잖아. 여기서부터 요까지 와야 돼. 어떻게 해야 되지? 또 가산해야 되지. 가산한 형태로. 여기서부터 요거 갈 때는 어떻게 돼? 요 반경만큼 2배 감산해야 되지.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따라서 크리티컬 포인트들을 정하고 크리티컬 포인트 정해서 내가 쭉 프로그램을 하고 그러면 결국에 밀링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설계 프로젝트 네 번째에 있는 우선 크리티컬 포인트들을 인식을 해야 돼.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러면서 프로그램을 해석한 다음에 역으로 한번 컨투어를 그려봐. 자, 이번에는 그러면 NC 선반을 가지고 실제 공작물을 가공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공작물의 회전수를 정해야 돼. N이라고 하는 회전수를 500rpm으로 할지 1000rpm으로 할지 1500, 2000으로 할지 이걸 결정해야 돼.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 결정하는 방식은 공구의 제종이 뭐냐. 하이스피드 스틸로 공구를 공구를 사용할 거냐. 아니면은 텅스텐 카바이드로 할 거냐, 아니면 텅스텐 카바이드에다가 코팅한 거를 쓸 거냐, 여러 가지 공구가 있을 수 있어. 그 다음에 공작물도 예를 들어 연강을 할 거냐, SM 10이냐 20이냐, 아니면 SM 45냐, SM 50이냐, 소위 연강이냐 경강이냐에 따라서 결국에 우리가 이 회전수를 결정해 줘야 돼. 그 다음에 회전수를 결정해 또 한 가지 변수는 뭐냐면 이 다이아메타에 따라서 결정해 줘야 돼. 그래서 실제 이런 선삭 작업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공작물을 가지고 이송 속도를 얼마를 줄 거냐. 한 바퀴 회전할 때마다 몇 미크론씩 움직일 거냐. 또는 몇 미리씩 움직일 거냐. 그 다음에 이것을 가공할 때 절삭 속도를 얼마로 할 거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이제 절삭 속도를 잘 선정을 해야 표면 품위를 좋게 할 수 있어.
근데 이 절삭 속도라고 하는 걸 너무 빠르게 하면 공구가 마멸이 쉽게 일어나. 그리고 절삭 속도를 또 느리게 하면 생산성이 떨어져. 그 다음에 절삭 속도를 느리게 하면 표면 품위가 또 떨어져. 절삭 속도를 빨리 하면 표면 품위는 좋아져. 그 대신 공구 수명이 떨어져. 그리고 잘못하면 또 진동이 생겨. 그래서 절삭 속도를 구할 때 공식이 이거야. 파이는 원주율이고 D는 공작물의 다이아메타야 원래. 그 다음에 N은 공작물의 회전수. 그래서 D는 다이아메타 밀리미터를 써. 그 다음에 N은 RPM을 써. 그래서 이걸 갖다 1000으로 나누게 되면 V는 미터 퍼 미니트의 단위를 갖는 절삭 속도로 얻어져. 보통 공작물의 종류하고 공구의 종류가 결정되면 절삭 공구를 만드는 사람들이 DB를 줘. 어떤 DB를 주냐면 만약에 이게 경강이고 이게 초경 공구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건식 절삭을 할 때 뭐 100m per minute로 하세요. 만약에 절삭률을 쓰게 되면 150m per minute에서 200m를 하세요. 뭐 이렇게 DB를 주거든. 여기 지금 그렇게 써 있지. 그 다음에 depth of cut을 크게 주거나 이정 속도를 빨리 하면 절삭 속도를 낮추세요. 그게 rough cutting이고 finish cutting, fine cutting을 하게 되면 절삭 속도를 높이세요. 이렇게 범위를 주거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절삭 속도를 100m per minute로 한다면 내가 공작물의 다이아메타를 아니까 이 N을 결정할 수 있지. 그래서 N이 결정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S1000 그러면 1000rpm으로 돌리는 거지. 그지? S500 그러면 500rpm으로 돌려서 스핀들을 회전시키고 또는 공구를 회전시키고 밀링에서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송 속도를 우리가 지정하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그 라드를 자네들한테 줬다고 치자고. 자네들이 이 라드를 다 가공을 해서 이런 모양으로 여기에 치차가 있어, 나사가 있어. 여기 챔퍼링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그루브면이 있고, 테이퍼면이 있고,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다고.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거 어떻게 가공해야 되지? 엑시시메트릭 하니까 여기서 스타팅해서 우선 원점을 잘 찾아낸 다음에 G50으로 공구의 위치를 어사인 한 다음에 거기서 출발해서 어떻게 이렇게 깎고 이렇게 깎고 이렇게 깎고 이렇게 깎고 그러면서 나사도 내고 여기 깎고 또 여기 깎고 여기 깎고 여기 깎고 그 다음에 컨투어링하고 이런 식으로 깎으면 되겠지. 그지? 그런 걸 툴 패스 플래닝이라 그래. 그런 거 하기 전에 중요한 게 뭐지? 여기 있는 치수들에 따라서 모양에 따라서 크리티컬 포인트들을 찾는 거지. 그리고 몇 번의 단계를 거쳐서 깎아낼까 하는 거를 뎁스 오브 컷의 양을 결정해서 크리티컬 포인트들을 찾아서 프로그램 해야 되지. 그렇게 한다면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프로그램을 쫙 따라서 하면 이와 같은 공작물 여기서부터 다 깎아내고 이런 공작물을 NC 선반에서 자네들이 제작할 수 있다. 이거를 정확하게 제작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공작물 원점에 대한 공구를 현재 위치를 G50으로 잘 어사인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렇게 어사인할 때 공구의 마멸령까지도 고려해서 잘 해야 된다. 그래야 소위 제조 공정에서 개통오차를 없앨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프로그램도 보면 G00 급속이송이지, G01 직선 보관이지, 그 다음에 이렇게 내가 그루브를 만들려고 그래. 그러기 위해서는 G02 이런 원호 가공 공정이 필요하고 공작물 좌표계 지정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나사를 깎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사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G92라고 하는 나사 깎는 명령이 또 필요해. 그 다음에 보면 다이아메타들이 틀려. 다이아메타들이 틀리다고, 그지? Z축에 대한 다이아메타. 스핀들 속도를 일정하게 해놓고 이렇게 다이아메타가 틀린 면들을 절삭하게 되면 표면 조도가 일정치가 않아. 그래서 우리가 회전수를 일정하게 해놓고 이런 부분은 깎을 수 있지만 이렇게 테이퍼진 면을 깎을 때는 면의 조도를 일정하기 위해서는 원주 속도를 일정하게 되도록 제어하면서 깎아야 돼. 그래서 그때 쓰는 게 G96, 원주 속도를 제어하는 스핀들 스피드 해갖고 이게 RPM이 아니고 원주 속도를 제어하는 명령을 써야 돼. 그게 또 G96이야. 그래서 G96해서 S 뒤에 뭐가 나오면 S100 그러면 100m/min의 원주 속도를 갖는 스핀들을 속도를 자동 제어하면서 깎겠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G97은 이렇게 원주 속도 일정 제어한 것을 다시 이런 부분을 깎을 때는 없애야 되겠지. 그러는 명령이야. 그 다음에 뭐 M03 모달 명령이라고 그랬잖아. 시계 방향으로 주축을 돌리겠다. 주축 회전을 정지하겠다. 절삭을 하면서 절삭률을 쓰겠다. 그 다음에 공작기계는 보면 회전수가 막 달라지게 되고 절삭 속도가 달라지고 절삭하는 데 들어가는 힘이 달라지게 되면 이 속에 기어 트레인이 있어서 기어 변속하는 명령도 있거든. 기어 변속 같은 걸 할 때는 PLC를 통해서 하거든. 그래서 이런 명령만 쓰면 이와 같은 것을 깎아낼 수 있는 NC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그러면 자네들이 나중에 이제 그 회사를 창립을 해서 뭔가 제조를 한다고 하면 이런 프로그램들을 뭐 엔지니어를 통해서 자네들이 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네들이 훌륭하게 이런 프로그래밍을 마스터할 수 있다면 다양한 부품과 매니팩처링 활동을 할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이상이 이제 NC 프로그램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좀 내용은 빠르지만 스토리를 알면 여러분들이 참고 소적을 통해서 공부할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스토리를 쭉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아까 절삭 속도 결정하고 절삭 깊이 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그걸 잘하면 훌륭한 매니팩처러가 돼. 피삭제, 공작물의 종류가 뭐 탄소광도 있고 특수광도 있고 특수광이라는 게 우리가 배운 그런 공구광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주철도 있고 우리 이런 거 다 배웠잖아. 이런 여러 가지 소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가공할 거냐. 실제 프로페셔널하게 들어가면 가공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거든. 그것에 따라서 절삭 깊이를 어떻게 줘라. 절삭 속도는 이런 레인지로 해라. 이게 나오고 다이아메타가 나오면 우리가 그 스핀들 속도를 결정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이송 속도는 어떻게 줘라는 게 DB가 다 있어. 그래서 그런 DB를 보고 우리가 공구도 선정하고 피삭제에 따라서 절삭 속도도 선정해서 NC 프로그램 할 수 있어. 이번에는 말이야 밀링 가공 아까 우리 배웠잖아. 이번에는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이런 공작물이 있었는데 위에서 본 거야 지금. 내가 지금 평면도를 지금 그려놓은 건데 여기서 요만큼 팠어. 그 다음에 이렇게 매스크라고 말이지 글씨도 썼어. 그 다음에 이렇게 아일랜드를 만들고 또 이렇게 팠어. 그래서 커튼 컨투어 이런 복잡한 프로그램을 NC 밀링으로 우리가 깎아보자. 그럼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면 돼. 이렇게. 여기서도 역시 이걸 프로그램을 하려면 필요한 G코드가 이런 것들이야. 뭐 G00, G01, G02, G03. G03은 원어 보관을 하는데 카운터 클로크와이즈, 반시계 방향으로 하겠다는 얘기고, 가공하다가 조금 어느 만큼 시간 정지하겠다. G04. 그 다음에 이렇게 쭉 해서 여러 가지 명령들을 쓰지. 여기 보면 G90은 아까는 증분 좌표계를 쓰느라고 G91을 했잖아. 공작물 좌표계 원점을 어사인하고
각각의 크리티컬 포인트를 그 점에 대해서 앱솔루트 코어디네이트, 절대좌표기로 표현해서 하면 G90이라는 명령을 쓰면 돼. 그 다음에 뭐 공구 반경을 보정하고 공구의 길이를 보정하고 뭐 이런 게 있거든, 명령들. 그래서 이런 거. 그 다음에 PLC 명령, 주축을 클로크와이즈로 하겠다, M03, 반시계로 하겠다, M04, 회전을 정지하겠다, M05, 공구 교환할 때 M06, 프로그램 종료하겠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공구 번호 지정하는 거, 그 다음에 이송 속도 지정하는 거, 스핀들 속도 지정하는 거, 공구 다이아메타를 아까 인선 반경 보정하고 공구 반경 보정하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길이 보정하는 거. 그래서 이런 코드하고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것도 깎아낼 수 있어. 자, 그럼 이제 말이 남은 김에 3차원은 그러면 어떻게 하지? 3차원 하는 거를 한번 내가 예를 들어볼게. 자, 지금 이거 봐봐. 이게 지금 오목한 반구지. 이거 볼록한 반구지. 실제 학생들이 실험 실습한 거야. 그 기계공학 실험에서. 지금 아마 이 클래스에도 아마 기계공학 실험 나한테 수강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아마 이거 이제 구면 가공을 구면 베어링을 만들어 볼 건데, 이게 이제 구면 베어링인데 이게 이제 앞놈이고 이게 순놈이지. 이런 거를 깎기 위해서 이걸 코드를 만드는 게 이게 쉽지가 않거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캐드캠을 쓰는 거지, 자네들이. 그지? 그래서 캐드에서 그림을 그려, 이렇게. 그지? 그래서 뭐 이거 캐드 그림 그릴 때 뭐 프로이를 쓸 수도 있고, 솔리드 웍스를 쓸 수 있고, 뭐 파워미를 쓸 수도 있고, 카티아를 쓸 수도 있고, 뭐 유니그래픽스에서 뭐 할 수도 있고, 여러 개에서 할 수 있지.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캐드에서 그린 걸 갖다 캠 시스템으로 내가 전환할 수가 있어. 그래서 캠 시스템에서는 소프트웨어인데, 소프트웨어를 돈 주고 사면, 여기 공구야. 실제 자네들이 아까 설계한 거, 이걸 가지고 깎는 걸 지금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이렇게. 공구가 지나가는 궤적들을 다 지금 표시해주고 있거든. 공구가 지금 지나간 궤적들 표시해주는 거야. 그 모습들을 보이죠. 황삭, 정삭 해갖고 공구가 실제 깎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그래서 이 깎는 게 내가 원래 원했던 거하고 맞게 잘 됐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가공 시뮬레이션도 내가 다 해봤으니까, 이 가공 결과에 만족한다고 그러면, 이걸 갖다가 포스트 프로세싱을 해서 NC 코드, 아까 얘기했던 G 코드, 이제 캐드캠 시스템으로 다 됐으니까, 이제 이런 방식의 G 코드로 다 컨버전 해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NC 코드를 제너레이션 할 수 있어. G 코드, M 코드, T 코드로 만들어진 걸 해갖고, 이와 같은 수치 제어, 그러니까 CNC 장치에다가 어떤 랜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다운로드 해가지고 NC 장치에다가 이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한 다음에 여기에서 동작을 시키면, 그 프로그램 동작시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것이 가공이 되지. 그게 바로 캐드캠 시스템이야.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결국에 여러분들이 그 금형을 가공할 수 있거든. 그래서 설계 프로젝트 4라는 게 뭐냐면, 3이라고 하는 건 금형을 설계해 보는 거고, 4는 바로 이런 3차원 밀링 가공 또는 뭐 2디멘셔널 NC 가공을 이해하고 실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제품화하고 하는데 가장 필요한 2D NC 가공 프로그램을 손으로 한번 해보자. 손으로 한번 해보면 캠 시스템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자네들이 감을 잡을 수 있고, 설사 그런 큰 뭐 현대자동차나 도요타자동차 같은 큰 회사를 만들지 못하더라도 이런 기술을 만약에 터득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훌륭한 어떤 아이템들을 제조한다면 결국에 제조하는데
이런 NC 프로그램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이번 숙제를 통해서 이런 NC 프로그램 하는 거를 자율적으로 습득함으로써 훌륭한 슈퍼 엔지니어가 되는 그 첫걸음을 한번 띄워보자고.